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군에서 나온 뒤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민군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신민군 관계 강의라는 책인데, 국민들과 군대 관계, 군대와 사회 관계, 또 정치와 군대의 관계, 또 군대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일이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문적인 발전도 없고, 또 현실에 있어서 군과 정치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군과 민간 사이에서도 또 이제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해결책이 잘 제시되지 못하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을 어떤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민군관계 책자들이 꽤 있었는데, 거의 한 4, 50년 전, 3, 40년 이런 전에 나온 책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과거 이론들에 이렇게 헌팅톤이랄지 이렇게 과거 이론들이 이론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냉전 이후에 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새로운 그 환경 변화, 사회 변화, 군대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야말로 민군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에 충족될 수 있는 책들이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어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제 잘 발전된 나라들에서 이 민군 관계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쭉 발전해 왔는가, 또 이론들이 어떻게 쭉 전개되어 왔는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어떤 현실적 이런 민군 사이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협조 관계, 또 어떤 그런 관계 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생산적인 것인가, 효과적인 것인가, 혹은 투명한 것인가, 그런 데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는 목적에서 책을 한번 이렇게 출간하게 됐습니다.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학의 혹은 군사학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 국민들을 지키려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대가 그만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다면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또 국민들을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활용하고 있을 때, 혹은 활용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한다면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서로 각자의 이득을 서로 나눠서 공유해가지고 전문적인 정보 혹은 지식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국민들의 안 보이게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마치 물이
작은 구멍에서 댐의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듯이 그렇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때 그런 잘못된 국민들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그런 데서부터 우리 군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도 다시 또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 책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군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서 군대가 이제 존재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또 우리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랄까 시장경제랄까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군대가 정말로 그런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군대가 혹시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대 자체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혹은 군대는 뭐 그런 스스로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군대는 건전하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 지도자들이 바라는 어떤 이익을 이용해서 군대의 그런 신성한 임무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을까? 뭐 없다면 좋은데 적어도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전문적인 능력이 없이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혹은 벌어질 가능성이 많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이것이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민국관계 강의에 좀 설명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국제사회에 이 한반도를 양분시키는 그런 국제적인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결국은 전쟁으로 치달아서 한반도의 상황을 비극적으로 만들게 한 북한과 남한 내부의 그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지도자 혹은 남한의 지도자가 과연 국민들의 안보이익, 이 땅의 평화라든가 국민들의 안전, 뭐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단지 그들 자신들의 권력 혹은 그들 자신들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런 것이 무시되었을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각각 정부를 수립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살상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이익을 그 정치 지도자들이 대변하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민국 관계는 이렇게 국민들의 진정한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이걸 사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 군대의 임무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하고 지킬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 민국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이 각자 정부를 구성할 때 양쪽 모두가 그 정부에 대해서 혹은 그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정당성이 없었어요. 북한은 정부 수립에 대한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남한 정부는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다시 새로운 정부에 이미 독립된 정부인데 그 과거의 관료들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적통성 혹은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적인 대표성에 대한 경쟁이 냉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탈냉전 이후에 지금까지도 양쪽 사이에 그런 적통성과 대표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국민적인 적통성, 대표성을 어떻게 가려야 될까? 이 대표성이 어떻게 가려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선거를 할 수 있다면은 투표를 통해서 뭐 가려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유엔이라든가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지지, 인정을 어느 쪽이 더 받는가 그것으로 적통성, 대표성을 가릴 것인가 아니면 뭐 군사적인 우위라든가 경제적인 우위로 가릴 것인가. 1960년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인 우위였었는데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그것을 대표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국민들의 복지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민들의 그 정부의 적통성, 국민들의 대표성을 봐야 될까? 혹은 뭐 정의, 진실, 혹은 어느 쪽이 더 통일 의지가 강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있어서 이 땅 한반도의 적통성과 국민적인 대표성을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반도의 평화, 국민들의 안전, 이런 국민들의 안보 이익을 누가 더 잘 대표하고 있는가,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통일 지상주의보다도 이렇게 통일이 갈등을 자꾸 남북 간에 야기하기 때문에 설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분리 상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그 생각이 바로 한반도에서 진정한 국민들의 안보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주도권과 또 무력적인 방식이라도 동원해서 그걸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아마 다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통일이라는 명목하에 혹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한쪽을 없애버려야 한다.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은 이제 옳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남한은 남한에서 통일해야 된다. 북한은 북한에서 통일해야 된다. 그런 방식의 결과는 결국 충돌이고 무력 충돌로 야기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군대를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손해를 위해서 군대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민족은 하나일지라도 두 정치 체제가, 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가 있고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도 자주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고 또 어쩌면 서로 간에 상생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비극이 발생했고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 경직화된 이런 분단의 비효율성, 이런 경직된 분단의 기형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군대란 무엇입니까?
군대는 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군사적인 수단입니다. 이 강력한 수단을 우리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들이 옳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옳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군대가 혹 어떤 다른 나라 혹은 어떤 강대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또 혹은 군대가 군대 자체라든가 어떤 정치 세력, 또 혹은 어떤 국내외 어떤 압력 단체, 군산 이런 어떤 다른 압력 단체, 정치 단체, 이익 단체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민주주의가 쭉 발전되어 온 나라들, 그래서 이 군대와 국민, 군대와 정치 사이에 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온 나라들, 미국만 해도 옛날 트루만과 그 내가 대통령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그 민군 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그래서 그런 경험과 또 그렇게 해서 발전된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군 간의 문제, 정치와 군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